굉장히 과열했잖아요. 예. 당첨 안 돼서 그냥 난리였는데 그 배경에는 그거죠. 당첨만 되면 충분히 오를 수가 있고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진짜 좋은 사업장도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또 되면 똑같잖아요. 2011년에 부동산 PF 망가지고 또 은행들 맞습니다. 힘들어지면 정부가 또 이거 개입을 하고 규제를 또 풀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대자뷰가 되지 않을까.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부동산의 이슈는 거래 폭감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네. 최근 나온 핫 이슈가 부동산 PF. 네. 부실 문제잖아요. 우리 네네. 한주인님도 레고랜드 사태로 아. 건설사에도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난항일까요? 재개발 관련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여러모로 골치 아프네요. 요거 오늘 저희가 네. 실질적으로 레고랜드발 회사채 어음시장 문제는 이제 저희 많이 했거든요. 네네. 부동산 PF로 어떻게 그럼요. 영향을 미치는지 네. 2010년 뭐 그때 상황과 대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요. 주간 동향을 먼저 파악하기 전에 계약금 5억을 포기한 강남 아파트 매매 사례. 네. 이 실화죠? 이거 실화죠. 네. 실제 실거래가가 이제 나왔으니까요. 실화인데 강남에 있는 도골렉스 아파트인데요. 네. 전용 면적이 13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급 면적 50평. 50평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번에 계약된 게 아니라 5개월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길게 잡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49억 4천만 원에 이제 5개월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을 못 했겠죠. 5개월 전? 예상했을 것도 같은데. 근데 5억이니까 설마 5억까지 떨어져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까. 예, 당시 시세는 49억. 그렇죠. 49억이었죠. 상상을 못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매물이 47억에서 42억까지. 그러니까 42억까지도 나오거든요. 예. 저층이 아니다 보니까. 예. 매수자 입장에서 제가 계약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49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4억 9천이니까 대략 한 5억 정도 잡고요. 예. 5억 포기하더라도 얼마일까요? 그래도 42억보다는 높잖아요. 높죠. 예. 한 44억 4천이죠. 예. 포기하는 게 차라리 2억 4천, 2억 5천 더 유리한 거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42억짜리 계약을 한다면. 근데 이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에는 매수자 매도인이 계약을 자동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매수자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요. 내가 냈는 돈 나 안 받을게. 집주인 너 가지세요. 나는 안 할래요. 네. 하면 끝나는 거고요. 계약 네. 해제가 되고요.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액 상환 받은 네. 돈 돌려주고 나 하나 더 줄게. 받은 돈만큼 더 줄 테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값이 막 올라갈 때 2017년 18년도에는 이제 반대로 집주인들이 예. 계약금 줄게. 내가 받은 돈 더 줄 테니까 하지 말자. 왜 오르는 게 더 크니까. 예.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반대의 현상. 잠깐만요. 그 배액 배상은 그러면은 집주인이 할 때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받은 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내가 하기 싫은데. 예. 근데 뭔가 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 해약금을. 거기에 받은 돈만큼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매수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 내가 내는 돈이니까 너 가지세요. 나는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5억 원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는 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곡레슬 뭐 강남의 아이콘인데 50평형대가 한 50억. 그러니까 평당 1억 정도의 그렇죠. 세상이었다가 맞습니다. 지금 43억, 또 42억 42억 정도니까요. 또 내고에 따라서 네. 예, 그럴 텐데 내고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협상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니고시에이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오히려 이건 버리고 더 저가 매수자. 매물로 그러니까 매수자. 집을 사는 네. 사람은 네. 차라리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42억의 매물이 나오는데 좀 더 기다리면 또 40억까지 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도 들죠. 3자는 힘들어도 네. 40억까지는 충분히 그렇죠.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자라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5억을 포기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중도금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사야 돼요. 중도금이 들어가면 이제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중도금이 안 들어가는 게 조건이고요.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 실수를 하면 실수했던 게 중도금을 받았더라면 계약할 때 미리 한 2개월 계약하고 2, 3개월 잔금이 길잖아요. 네. 만약 6개월이라고 한다면 2, 3개월 중간에 중도금을 한번 받았더라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금 5억을 어쨌든 받았잖아요. 네네. 자기는 49억에 팔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 45억에 내놔서 아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집주인도 남는 거네요. 한 1, 2억.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보유했다면 그냥 42억까지 내려왔는데 5억을 받았으니까 손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집주인도 물론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워낙 급매물이 시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싸 보인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급매가 나오면서 시세를 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오르는 분위기라면 이렇게 해지하지는 않겠죠. 해지하지 않는데 지금 더 내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42억도 위험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주간 동향 한번 짧게 볼까요? 주간 동향 제가 말씀드리기도 이제 겁이 나는데요. 하도 쭉쭉 떨어지니까요. 통계가 원래 보수적이거든요. 시세를 잘 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뭐 10년 만에 계속 매주 최대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 10월 3주차 보면 0.2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가 마이너스 0.23. 한 주간에 0.05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전국이 서울 다 똑같습니다. 수도권 다 똑같고요. 강남 불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도 속절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번 주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강남도 드디어 강남까지 왔다. 네. 이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도곡렉스 아까 계약 해제도 보듯이 이게 이제 드디어 강남까지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 한 주간이고요. 거래는 아직도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소비 시장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소매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도매 시장에서 큰 불똥이 떨어졌었는데 레고랜드발 우리가 뭐 채권 시장, 기업 어음 시장의 문제라고 했지만 이게 부동산 PF 시장까지도 와 있다. 요거를 한번 쭉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게 왜 부동산 PF까지 문제가 돼서 지방의 건설사가 중견 건설사가 부도를 치고 막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서울 수도권은 뭐 아직은 괜찮지만은요. 이게 시작은 부동산이 아니었는데요. 그냥 레고랜드였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은 많이 다뤘겠지만요. 결국에는 레고랜드 사업을 하는데 공공이 이제 지급 보증을 쓰게 되고요. 부도가 나니까 공공이 2천억 강원도가 강원도죠. 2천억 넘는 돈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안 하겠다. 못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니까 가장 안전한 게 우리 공공이잖아요. 금융시장이 금융회사들이 이거 뭐지? 제일 안전한 것조차도 이러는 거야. 어떻게? 결국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이제 건설회사들은 PF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돈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든가. 금융회사들이 예전 같으면 내가 3% 금리 줄 테니까 돈 좀 줘 그러면 쉽게 조달을 했는데 이제 5% 줄게 돈 좀 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죠. 분양 시장도 안 좋잖아요. 야, 니들한테 우리가 돈 줬다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공공도 지금 잘 안 되는데 니들까지 돈 줘서 되겠어? 대기업들이야 어떻게든 돌려막을 수도 있고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소건설사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요. 이게 맞물리는 거죠.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은 늘어나는데 또 땅을 샀단 말이에요. 이거 되팔지도 못하고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어야죠 어쨌든. 팔리지도 않고 이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은 없고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누가 건설사들이 지금 공급을 늘리겠냐고요. 내년도 사업계획 첫 번째 줄이 다들 긴축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잘 되는 사업장들 미분양이 안 나는 사업장 위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정부에서는 270만 원 뭐 공급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발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 건설사들은 허리끈을 더 졸라매고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네, 좀 약간 이례적인 게 네. 둔촌주공이 네. 뭐 우리가 많이 소개해줬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공사가 재개됐고 네. 한 7천억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네. 둔촌주공이 새롭게 PF를 열었는데 네.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때를 분위기에서. 보면 네. 근데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 둔촌주공은 양반이죠. 예, 근데 왜 안 됐을까요? 둔촌주공 지금 같은 금융시장 PF도? 자체가 그렇다는 예.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예. 그 둔촌주공도 사실은 여러 가지 스텝이 꼬였는 게 진작에 분위기 좋았을 때 일반 분양했으면 네. 완판이 됐을 텐데 지금 분위기에서 물론 분양가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완판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분양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 괜찮은데 조합원들은 지금 분양가 올려라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자기 분담금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조합원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더라도 충분히 분양되고도 마진이 남을 정도의 메리트 있는 가격인데 네. 지금은 이제 강남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금 조달에도 어렵게 되고 또 하나 저는 걱정되는 게 정부에서 이제 금융시장을 좀 경색을 막기 위해서 네. 수십조의 돈을 풀잖아요. 5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었는데 푼다고 하죠. 네. 이게 또 어디로 불똥을 치냐면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 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는 풀리는 거잖아요. 네. 자칫 잘못 저는 또 이게 금리 인상 시기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금리 인상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못하는 캐나다도 게 그렇고 이제 멈추는 거죠. 이게 멈추는 게 네. 멈추고 뭐가 잘 해결이 돼서 네. 멈추고 떨어지면 괜찮은데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더 물가의 난리가 문제는 있죠. 그대로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국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매도 네. 빨리 맞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올려야 될 걸 못 올리고요. 물가가 네. 더 오르게 되면 또 몇 개월 가다가 또 올리고 이런 상황이 내년 말 2024년까지 가버리게 되면 정말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모든 게 좀 빨리빨리 좀 안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 2010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관련 그때도 부동산 PF 문제였었잖아요. 맞습니다. 미분양이 속출을 하면서 이게 빵 터졌는데 지금도 지금 미분양. 시장에 네. 대구, 인천 정도 외에도 지금 미분양의 공포가 퍼지고 있는 터지고 건가요? 있죠. 내년 되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미분양이 왜 생기겠어요?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에 분양을 받는다. 아니 강남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분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는 걸 사면 되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작년처럼 굉장히 과열했잖아요. 예. 당첨 안 돼서 그냥 난리였는데 그 배경에는 그거죠. 당첨만 되면 충분히 오를 수가 있고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진짜 좋은 사업장도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또 되면 똑같잖아요. 2011년에 부동산 그럼요. PF 망가지고 또 은행들 맞습니다. 힘들어지면 정부가 또 이거 개입을 하고 규제를 예. 또 풀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네. 똑같은 대자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고랜드발 이제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입니다. 정부가 좀 먼저 뛰어들어서 지방 건설사부터 지방 부동산 PF부터 네. 저는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해야 됩니다. 분양 미분양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빨리 해야지 시간 끌다가 내년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면 IMF 때처럼 아니면 2012년대 2013년도처럼 정부가 급하게 모든 규제를 네. 풀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